매년 KB금융연구소에서는요,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고액 자산가들, 소위 말해서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투자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 고액 자산가 부자들의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부자들은요, 부동산 자산을 전체 자산 규모에서 55.4%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개인 명의로 하기보다는 법인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몰빵, 올인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지역을 확장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2024년 KB금융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액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며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24년 부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관점과 전략을 분석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은 수준이고요. 핵심 자산은 지속적으로 선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일단 소주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의 전체 자산 중에서 약 55.4%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체 자산의 과반수가 넘는 상당한 규모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달라진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전히 부동산은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 이 부자 리포터에서는요, 300억 원 이상 소유한 자산가를 초고액 자산가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자산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인을 활용하고요. 대규모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세금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한 1억 이상 벌게 되면 4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법인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금 절감 효과뿐 아니라 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또한 보고서는요, 서울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등 프리미엄 지역, 부동산으로서 조금 잘 나가는 지역들, 이 부동산이 주요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자입니다.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형태들은요, 부자들의 투자 성향이 점점 다각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변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안정성과 도전이라고 하는 공존하는 투자 성향을 동시에 반영해야 되는 것들이죠. 안전성과 도전. 부자들의 투자 성향은 점차 다각화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요, 약 60.8%의 부자들이요, 자신들의 부동산 투자 지식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과 시장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투자에 하나의 또 기초 자료가 되는 것들이 이 스마트 튜브의 콘텐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동시에 전체 부자의 약 24.5%는 이전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요, 상업용 부동산 리츠 같은 대체 투자 자산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각 투자라고 하죠. 그리고 조각 투자 이외에 부동산 펀딩을 해서 그 집중적으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는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도 리스크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츠 같은 경우는 제로가 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투자를 하는 가운데 배당금이라고 하죠.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리츠 같은 상품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을 통한 자산 관리 증가, 이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액 자산가들은요, 부동산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인 설립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을 제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인력이 필요하죠. 인력을 어떻게 비용 처리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개인 돈을 쓰기보다는 법인 이익금 혹은 세금 나가는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장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본적으로 원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던 대형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단기 투자를 위해서 단기로 운영하는 단기 법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는 분리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산가들이 갖고 있는 법인은 이미 그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메인 이제 수익 창출 사업 분야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수도권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 중에서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실제 이 지역 내 고급 아파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최근에 뭐 유재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상우라든지 이런 좀 유명 연예인들 있잖아요. 빌딩 투자하고 있는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일종의 그들도 한국 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유재석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노년이라고 하는 이 스마트 튜브에서도 한번 홍보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고급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처로 남아 있고요. 아울러서 용산구, 서초구도 그런 입지가 되겠죠. 그러나 수도권의 집중단 투자는요, 지역별 리스크 분산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도권에만, 강남에만, 서초에만, 용산에만 투자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다양한 입지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동산 대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자들 사이에서는 리츠하고요, ETF, 금, 보석 등 대체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상업용 부동산 리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번 부자 보고서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초고액 자산가는요, 300억 이상이겠죠? 강남구에 위치한 상업용 빌딩을 매입한 후에 이를 법인명으로 전환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빌딩 내 일부 공간을 스타트업으로 임대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창출했고요. 나머지 공간은 본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활용했습니다. 사무실이 필요하니까요. 또 다른 사례로는요, 중견 부동산 투자자가 지방광역시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공 리츠에 참여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기회를 발견했고요. 이를 통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것이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다각화들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법인을 활용하거나 지방 투자 등의 새로운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데, 과연 2025년도 부자들이 선택할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인화를 통해서 세금을 최적화한다. 고액 자산가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법인화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효율성과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죠. 이것은 나라에서도 권장하는 포인트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사업자로 하는 것들보다는 법인을 통해 하는 것들이 깔끔하게 세금 내고 혜택 받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두 번째, 수도권 외 지방으로의 확장입니다. 부자들은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광역시의 성장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대구, 광주, 부산과 같은 지방을 대표하는 주요 도시에서의 상업용 부동산과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아주 유명한 투자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ESG와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부자 리포터에서는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친화적 부동산 프로젝트가 고액 자산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한 투자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사회적인 책임과도 연결되고 있고요. 미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대체 투자 확대, 지방으로의 투자 다변화 등 새로운 전략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변화는 전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이트 투자 전략은 스마트 튜브와 함께 하십시오. 이러한 부자들의 전략을 아주 생생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